커피 마시는 남자 호알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름 아침 일찍 촬영을 하는데요. 일과를 끝내놓고 딸아이 드랍해주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제 또 100만 년 만에 엄청 일찍 잤어요. 8시 조금 넘어 잤어요. 새벽 2시에 눈을 떴어요. 새벽 2시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근데 꿈 때문에 깼어요. 꿈에 제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게, 어제 꿈도 그렇고 그저께 꿈도 그렇고 똑같은 꿈을 꿨어요. 계속 제가 그 영상 편집을 멋있게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정보를 편집해서 이제 영상에다가 업로드를 되게 엄청난 그 뉴스거리를 업로드하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와 놀래는 그런 꿈인데, 그 꿈 속의 저의 심리 상태가 부담이 틀리면 어떡하나, 혹시나 내용이 와전되면 어떡하나, 막 이런 부담을 가지고 이제 영상을 편집하는 그런 꿈을 이틀 연달아 꿨어요. 새벽에 눈이 떠진 거예요. 2시에 잠깐 떴다가 저 눈 뜨자마자 바로 스마트폰 들고 혹시 뭐 파이 큰 뉴스 없나, 주신 거 없나, 뭐 뜬 게 없나 확인하고 또 잡니다. 2시가 조금 넘어서 깼길래 지금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또 그때 만약에 찍으면은 또 하루가 또 엉망이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자고 6시쯤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영상을 또 애 드랍 해주고 준비시키고 하는데, 여러가지 영상 찍을 만한 소스가 많습니다. 지금 주신 것도 많고 찍을 어떤 뉴스거리라든지 파이에 대한 이야기가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일 먼저 알려드려야 될 거는 어제 저녁에 스타부동산님께서 주신 거, 제가 일찍 자는 바람에 그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상어 2마리 200만 개가 들어있는 그 파이 지갑 2마리나 풀렸습니다. 2마리나 풀렸는데 200만 개가 들어있는데 무려 그 지갑에서 또 100 몇십만 파이가 지금 보여드리면 되나? 이거 캡처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스타부동산님 캡처해서 보여주셨거든요. 117만 개, 무려 117만 개가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141만 개, 24만 몇천 개, 24만 6천 개가 한번 이동을 하고요. 141만 개. 중요한 게 뭐냐면 200만 개의 파이가 들어가 있는 그 상어 지갑이 또 2마리나 사용을 했습니다. 뱅샤에 들어갔었죠, 얼마 전에. 2마리가 또 풀려났어요. 야, 여러분 이제 100 몇십만 개면 여러분 큰 겁니다. 100 몇십만 개씩 2 지갑이나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켰다라는 건 여러분 아주 큰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9월 3일 날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오픈 메인넷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짧게 짚어드리면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프로토콜 업데이트 얘기 나왔죠. 테스트넷 1 그 업그레이딩 하고 뭐 next few weeks라고 했잖아요. few weeks 설명드렸잖아요. 영어로 few weeks는 뜻이 무엇이냐? next few weeks에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바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인 화면에 공지가 떴잖아요. 그게 8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맥시 못해도 2주는 걸릴 거니까, 그러면 9월 3일은 절대 오픈 메인넷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공지하십시오. 9월 3일 날 또 뭔가 나오려나 보다, 뭐 카페 이야기나 이런 거 보시고 올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또 실망하고 역시 파이는 없어, 요렇게 하실까봐 노파심히 알려드립니다. 9월 3일 날 오픈 메인넷을 할 수는 없어요.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도 끝나기 전에 그렇게 갑자기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빠숑님께서 아주 묵직한 기사 2개를 주셨어요. 빠숑님께서는 꾸준하게 뭐 이렇게 빠숑님이래. 잘못 정정하겠습니다. 빠숑님이랑 알숑달숑님을 헷갈려. 항상 이름이 비슷해. 알숑달숑님께서는 웬만한 거 아니면은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2개를 주셨는데 이거는 무조건 알려드려야 돼요. 근데 제가 아마 오늘 상태가 조금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코맹맹이 소리 하죠.
오늘 라방을 아마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그 두 기사를 다 알려드릴까 하다가 하나는 알려드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또 하루 뭐 지내시면서 이 기사로 인해서 조금 신나는 하루 또 파이 기대하고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는 하루가 되시라고 한 개를 공개해 드립니다. 공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빠숑님이 주신 기사. 자, 두 개 중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주시면서 빠숑님께서 하신 멘트가 뭐냐면 역시 빠숑님도 참 예리하세요. 예리하고 그 큰 그림을 참 잘 보시는 분인데 이 기사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KYC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사 같습니다. 지금 우리 파이코인이 거의 파이코인을 시점으로 KYC에 대한 그 중요성을 뭐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부각도 시키고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도 KYC 문제 때문에 벌금을 엄청 받고 여러 가지가 부각이 됐죠. KYC에 대한 중요성. 근데 파이 네트워크는 KYC를 그냥 무덤덤이 미리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심지어 자체 KYC잖아요. 자체 KYC인데 그렇게 견고하고 정확한 KYC가 없잖아요. 그걸 해왔는데 드디어 이 시점에 의미심장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서야. 그러니까 우리 파이 네트워크는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미리 훨씬 더 앞서가가지고 만들어 놓고 나중에 KYC 관련된 어떤 암호화폐나 거래소나 이런 분야에서 빵빵빵 터집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암호화폐 익명성 붕괴되나. 미국 대법원 판결 후 블록체인 감시 본격화라는 제목의 뉴스가 떴습니다. 어마무시한 겁니다. 어마무시한 거예요, 정말. 이게 암호화폐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을 만한 큰 뉴스 기사입니다. 자, AI가 요약한 거를 먼저 읽어드려 볼게요. 미국 대법원이 이 대자 빼야 돼요. 하퍼 포크랜더 사건을 기각하여 암호화폐 지갑 감시, 암호화폐 지갑을 감시에 대한 IRS의 권한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 거래가 은행 기록처럼 감시될 수 있으며 암호화폐 프라이버시가 사실상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암호화폐 보안 업체와 규제 당국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디지털 투데이 AI 리포터군요. 미국 대법원이 하퍼 포크랜더 사건을 기각하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미국 국세청의 감시 권한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의 그 트랜잭션을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감시 권한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30일 블록체인 메인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 같은 판결이 나옴으로써 암호화폐 거래는 차후 은행 기록처럼 감시될 수 있으며 블록체인 프라이버시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어마무시한 기사입니다. 자, 블록체인.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반인들도 블록체인이라 하면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접속을 해서 서치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지갑 주소는 공개되어지는 거고, 그럼 그 지갑 주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트랜잭션 히스토리나 밸런스나 이런 거를 추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예를 들어 추적을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없었죠. 그리고 추적을 해도 된다라는 법이 없었죠. 그런데 국세청에 그 트랜잭션이나 누구한테 보냈으며 얼마를 보냈으며 이런 것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데요.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규제, 정확한 규제. 정부가
잘못된 트랜잭션, 그러니까 뭐 검은 돈, 쉽게 말해서 검은 돈이죠. 뭐 마약을 사는데 썼다든지 뭐 총기류를 사는데 썼다든지 이런 불법적인 곳에 암호화폐가 사용되어졌는가를 국세청에서 감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국세청은 세금 관련이죠. 그렇게 암호화폐 트랜잭션을 탈세를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에게 지금 법적인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했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여기에서 머무를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변화가 있겠죠. 변화가 있겠죠. 자, 이거는 또 뭘 시사를 하냐? 거래소에서만 사고 파는 게 이제 아니다. 이걸 미리 인정을 해준다라는 건 앞으로 정말 화폐처럼 여러 생태계에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걸 또 암시하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거래소에서 그냥 실물 화폐와 암호화폐를 교환으로 함으로 인해서 탈세를 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 외에 생태계에 정말 불법적인 곳에 사용되거나 옳지 않은 방향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감시하고 세금을 적용하겠다라는 암시입니다. 암시. 그런데 우리 파이는 이미 그 문제에 미리 준비한 것이기라도 한 것처럼 KYC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철저한 우리 파이오니어들의 개개인의 KYC를 다 진행을 했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암호화폐 그 시장의 판도, 흐름 여러분 느껴지시죠? 자, 이러한 법 하나하나들이 왜 제가 파이랑 연관을 시키느냐? 파이는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뉴스 기사들이 나오기도 전에 미리 이런 뉴스 기사에 반대되는 옳은 길을 걸어왔던 게 반대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 전 암호화폐들, 뭐 개발자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코앞에 이익만을 위해서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ICO를 하고 허위 광고를 하고 펌핑을 하고, 그죠? 덤핑을 하고 이랬던 암호화폐의 그 짧았던 역사들이 이제는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게 인정이 되며 앞으로 규제 속으로 집어넣어서 모든 걸 싹 채 넣어가지고 싹 규제라는 채 망에다 넣어서 싹 걸러내고 나면은 남아있을 암호화폐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이 법들. 그러면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암호화폐가 개발되어진 목적, 아무런 쓸모가 없는 투기성만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들은 당연히 걸러지고 제일 먼저 걸러지고요. 거기서 기능성이 있는가? 심지어 이제는 비트코인마저도 사람들의 어떠한 그냥 세뇌되어진 인식에 의해서 가격이 높은, 본능적으로 가격이 높으니까 좋아 보이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명품 세뇌가 되어가지고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보면 가짜도 비싼 돈 주고 사고 쉽게 속일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세뇌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지화되어 있는 어떤 이런 거품들, 실생활에는 사실 필요 없다라는, 차라리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더리움이 오히려 낫다라는, 비트코인은 그냥 저장 가치 말고는 전혀 없다라는, 실용 가치가 없다. 커피를 사 마실 수 없잖아. 제가 이거 1년 전에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무려 1년 전에 커피를 사 마실 수 없잖아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디지털 금이 될지 디지털 쓰레기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파이는 집 앞에 가서 커피 사 마실 수 있잖아요. 오뎅 파는 할머니가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려 우리 진성 파이오니어들은 우리 호알라와 함께 1년 전부터 이 가치를 믿어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래소에 있는 차트에 있는
그래프에 있는 숫자, 그 가격이 아니라 우리는 파이만 지니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믿어왔습니다. 자, 오늘 알숑달숑님께서 주신 이 뉴스 기사 하나만으로도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피바람이 불어올지, 또 양날의 검처럼 그 피바람이 불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는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암호화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될 거라는 것을 암시라도 하듯이 국세청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세금 관련된 곳이죠. 국세청에서 암호화폐 트랜잭션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판정이 났다. 그러면 앞으로 생태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것이고, 생태계에 쓰는 디지털 화폐만 살아남는 세상을 열어가겠다라고 유추해봐도 큰 무리가 없는 예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라방을 한다면 그때 보시죠. 부탁드립니다.